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은 며느리의 기가 막힌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윤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집안은 평온했다. 남편 한지호가 아프리카로 파견 근무를 떠난 지 벌써 6달째였다. 처음엔 외로웠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나쁘지 않았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서진은 스팸 전화려니 생각하고 무시하려다가 다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침착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지호 씨 배우자이신가요? 저는 서울중앙병원 행정실입니다. 서진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남편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걸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배우자분의 어머니께서 입원 중이신데 연락이 닿지 않아서요. 보호자 연락처를 알 수 없어서 경찰서에 알아보고 전화드렸습니다. 서진은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남편의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다. 결혼 전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어릴 때 돌아가셔서 기억도 없었다고 짧게 대답했었다. 그 후론 묻지 않았다. 서진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한데요. 남편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환자분께서 본인이 한지호 씨의 어머니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기? 아니면 동명이인? 지금 당장 가보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진은 급히 아이들을 준비시켰다. 마음속엔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여 있었다.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병원으로 가는 길 그녀는 계속 생각했다. 만약 정말 남편의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왜 남편은 돌아가셨다고 했을까? 아니, 그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모르고 있었던 걸까? 병원에 도착한 서진은 안내 데스크에서 병실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복도를 지나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침대에 누운 한 노인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예상보다 건강해 보였다. 창백하거나 아파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진을 훑어보고 있었다. 누구? 노인이 먼저 물었다. 저는 한지호 씨의 아내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왔어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 며느리네. 병원비 좀 내줘. 서진은 어이가 없었다. 첫 만남에서 다짜고짜 병원비를 내라니. 인사도 설명도 없이. 어머님, 우선 어떻게 여기 계시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노인은 짜증스럽게 손을 흔들었다. 설명은 무슨. 쓰러져서 왔지. 빨리 수속이나 해. 서진은 참고 병원 행정실로 내려갔다. 입원비와 치료비는 이미 수십만 원이 넘어 있었다. 그녀는 일단 카드로 결제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프리카 시간대 때문인지 받지 않았다. 병실로 돌아온 서진은 노인에게 물었다. 어머님,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요. 뭔 소리야? 내가 여기 살아있잖아. 그럼 왜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을까요? 노인은 눈을 가늘게 뜨며 대답했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하여튼 며느리 주제에 말이 많네. 서진은 화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일단 남편과 통화를 해야 했다. 병실을 나서려는데 노인이 말했다. 배고파. 밥 사줘. 병원 식사 나오지 않나요? 그딴 거 못 먹어. 제대로 된 거 사와. 서진은 한숨을 쉬며 병원 근처 식당에서 죽을 사왔다.
하지만 노인은 한 숟가락 뜨고는 내팽개쳤다. 이게 뭐야? 이런 걸 먹으라고? 어머님, 환자분이 드실 만한 걸로 샀어요. 난 환자 아니야. 멀쩡해. 고기 사와.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도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요. 남편한테 확인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녀는 병실을 나와 복도 끝에서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됐다. 여보, 지금 어디야?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인데? 당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 계셔. 근데 당신 어머니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는 내가 5살 때 돌아가셨어. 그럼 지금 병원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남편도 혼란스러운 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일단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줘. 내가 확인해 볼게. 서진은 병실로 돌아가 노인의 사진을 몰래 찍어 남편에게 보냈다. 잠시 후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다. 모르는 사람이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서진은 다시 병실로 들어가 노인에게 물었다. 어머님, 남편이 어머님을 모른다고 하는데요. 노인은 비웃듯 웃었다. 그 애가 뭘 알겠어. 어릴 때 헤어졌는데. 퇴원 당일 노인은 서진에게 말했다.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가자. 제대로 된 대로. 서진은 적당한 한식당을 생각했지만 노인은 고급 레스토랑 이름을 댔다. 거긴 너무 비싼데요. 내가 낼 것도 아닌데 왜 그래? 내 아들 돈인데. 서진은 황당했지만 따라갔다. 레스토랑은 1인당 10만 원이 넘는 곳이었다. 노인은 메뉴판을 보며 가장 비싼 코스를 주문했다. 식사가 나오는 동안 노인은 계속 서진을 훑어봤다. 내가 내 며느리라며? 별로 예쁘지도 않네. 서진은 참았다.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우리 아들이 왜 너 같은 애를 골랐는지 모르겠네. 서진은 숟가락을 놓고 말했다. 어머님, 그런 말씀은 좀 삼가주세요. 왜? 사실인데. 내 아들은 말 잘 들었는데 넌 왜 이래? 식사 내내 노인은 서진을 깎아내렸다. 요리가 나올 때마다 이건 별로네. 저건 왜 이래 하며 불평했다. 계산할 때 서진이 가만히 있자 노인이 말했다. 너 뭐하니? 계산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거잖아. 서진은 이를 악물고 카드를 내밀었다. 3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노인이 말했다. 이제 집에 데려다 줘. 어머님 집이요? 아니, 우리 집은 수리 중이라 갈 수 없어. 너희 집 가자. 서진은 깜짝 놀랐다. 저희 집은 좀 곤란한데요. 왜? 내 아들 집인데 왜 못 가? 남편이 지금 아프리카에 있어서 혼자 아이들이랑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어디가 있으라고? 서진은 난처했다. 호텔 잡아드릴게요. 호텔? 돈 아깝게. 그냥 너희 집 가면 되잖아. 정말 곤란해요. 집이 좁아서요. 노인은 눈을 부라리며 소리쳤다. 그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내가 주인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다. 서진은 얼굴이 빨개져서 노인을 달랬다. 알겠어요. 일단 집으로 가요. 차 안에서 노인은 계속 투덜댔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시어머니한테 감히. 서진은 운전하며 눈물을 참았다. 집에 도착하자 노인은 집안을 둘러보며 말했다. 좁네. 우리 아들이 이런 데 살아? 남편 월급으로는 이게 최선이에요. 쯧쯧. 그래도 내 아들인데. 노인은 거실 소파에 드러누웠다. 물 좀 가져와. 그리고 이불도. 서진은 노인에게 이불과 베개를 가져다 줬다. 하지만 노인은 만족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새 이불 없어?
죄송하지만 지금 있는 게 이게 전부예요. 즉, 그럼 침대 써야겠네. 침대는 제가 아이들이랑 쓰는 건데요. 그럼 너희가 여기서 자고 내가 침대 쓰면 되지.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노인은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시어머니한테 이게 무슨 태도야. 아이들이 놀라서 방에서 나왔다. 엄마. 노인은 아이들을 보더니 말했다. 얘들이 내 손주들이구나. 이리 와봐. 아이들은 낯선 노인을 보고 겁을 먹었다. 서진이 아이들을 안으며 말했다. 애들아, 방에 가 있어. 왜? 할머니가 무섭니게? 에이, 버릇없이. 서진은 아이들을 방으로 데려가고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온 그녀는 노인에게 말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호텔에 가주셔야겠어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싫어. 난 여기 있을 거야. 이건 제 집이기도 해요. 제 동의 없이는 안 돼요. 노인은 비웃었다. 내 집? 웃기지 마. 이 집은 내 아들 명의잖아. 그럼 내 집이지. 서진은 말문이 막혔다. 법적으론 맞는 말이었다. 집은 남편 명의였다. 노인은 다시 소파에 드러누웠다. 그만 떠들고 자게 불이나 꺼. 시끄럽게.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아이들을 안았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냈다. 당신 어머니라는 사람이 우리 집에 있어. 나가지도 않아. 빨리 연락해.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거실에서 노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다. 새벽이 되어서야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지금 봤어. 무슨 일이야? 서진은 울먹이며 상황을 설명했다. 남편도 당황스러워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래? 경찰에 신고해. 당신 어머니라고 우기는데 어떡해. 일단 내가 확인해 볼게. 며칠만 참아줘. 그날 밤은 악몽 같았다. 노인은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엌을 뒤지며 큰 소리로 떠들었다. 먹을 게 왜 이렇게 없어? 서진은 잠에서 깨어나갔다. 어머님, 지금 새벽인데요. 배가 고픈데 어쩌라고. 라면이라도 끓여라. 냉장고에 우유랑 과일 있어요. 그딴 거 먹으라고? 라면 끓이라니까. 서진은 어쩔 수 없이 라면을 끓였다. 노인은 한 그릇을 다 먹고는 트림을 하며 다시 소파에 누웠다. 이제 자게 조용히 해. 서진은 기가 막혔지만 참았다. 아침이 되자 서진은 아이들을 깨워 유치원에 보낼 준비를 했다. 노인도 일어나 소리쳤다. 밥 차려. 어머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가 먹고 싶네. 김치, 나물 반찬들. 밥상 제대로 차려라. 서진은 황급히 아침을 준비했다. 하지만 노인은 한 숟가락 떠보고는 얼굴을 찡그렸다. 이게 뭐야? 짜기만 하네. 죄송해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우리 아들이 이런 걸 먹고 살았어? 불쌍하게. 서진은 참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섰다. 유치원에 아이들을 맡기고 돌아오니 노인은 집안을 뒤지고 있었다. 뭐 하세요? 내 아들 통장 어디 있어? 그건 제가 관리하는데요. 가져와 봐. 내가 확인해야지. 그건 안 돼요. 노인은 화를 내며 서진의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서진이 막아서자 노인은 소리쳤다. 비켜. 이 집은 내 아들 집이야. 두 사람은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서진은 노인을 밀쳐내고 방문을 잠갔다. 밖에서 노인이 문을 두드리며 욕설을 퍼부었다. 이 나쁜 년, 문 열어. 서진은 방 안에서 경찰에 전화하려다 멈췄다. 남편의 어머니라는 사람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는 걸까?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안해. 내가 확인해 봤는데
아버지 재혼 상대일 수도 있대. 일단 며칠만 모셔줘. 내가 빨리 처리할게. 서진은 기가 막혔다. 며칠이 아니라 당장 나가달라고 해야 해. 알았어. 내가 전화할게. 하지만 남편이 노인에게 전화를 걸자 노인은 울면서 말했다. 지호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한 달이 지났다. 노인은 여전히 집을 떠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횡포를 부렸다. 아침마다 밥상을 차려야 했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집어던졌다. 서진은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아이들도 할머니를 무서워했다. 큰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으면 노인이 빼앗아 던져버렸다. 시끄러워. 조용히 못해. 둘째는 밤마다 악몽을 꾸며 울었다. 서진은 아이들을 달래느라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노인은 낮에는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고 밤에는 새벽까지 통화를 하며 시끄럽게 굴었다. 여보세요? 응, 나 며느리 집에 있어. 편해. 밥도 해주고. 서진은 그 통화를 엿듣고 분노했다. 편하다고? 자기 때문에 온 집안이 지옥인데. 어느 날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노인에게 말했다. 어머님, 언제 나가실 건가요? 왜? 쫓아내려고? 아니요. 그냥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요. 내 집 리모델링 끝나면 가지. 그게 언제인데요? 곧이야, 곧.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노인은 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서진은 남편에게 매일 전화를 걸었다. 당신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미안해. 내가 돌아가면 해결할게. 언제 돌아오는데? 곧이야. 조금만 참아줘. 서진은 지쳐갔다. 육아도 힘든데 노인까지 돌봐야 했다.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다. 말해봤자 이해받지 못할 것 같았다. 어느 날 밤 서진은 화장실에서 조용히 울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초췌했다.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그때 노인이 화장실 문을 두드렸다. 화장실에서 뭐 하는데 이렇게 안 나와? 빨리 나와. 나 화장실 가야 한다고. 서진은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노인은 그녀를 밀치고 들어가며 투덜댔다. 뭘 그렇게 오래 있어? 화장실 공사하니? 비켜.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참아야 한다. 조금만 더. 하지만 한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석 달째 되던 날, 아이 때문에 서진은 남편의 재적 등본이 필요했다. 그녀는 주민센터에 가서 남편의 재적 등본을 발급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펼쳐보던 서진은 깜짝 놀라 숨이 멎을 뻔했다. 재적 등본을 보니 남편의 친모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정미화라는 시어머니는 계모였던 것이다. 계모의 입적 날짜는 남편이 26살 때였다. 서진은 손이 떨렸다. 정미화. 바로 지금 거실에 있는 노인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친어머니가 아니었다. 계모였다. 그것도 남편이 집을 떠난 뒤 들어온. 서진은 모든 게 이해됐다. 남편이 어머니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이유. 정미화가 자신을 친어머니라고 우긴 이유. 그녀는 거실로 나갔다. 노인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어머님, 왜? 재적 등본 봤어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뭔데? 어머님은 남편의 친어머니가 아니시잖아요. 계모시죠. 노인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태어난 척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해? 중요하죠. 왜 친어머니인 척하셨어요? 친어머니나 계모나 똑같아. 어머니는 어머니지.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서진은 서류를 들이밀었다.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갑자기 나타나서 친어머니인 척했죠.
노인은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2년이 내 뒷조사를 한 거야? 뒷조사가 아니라 필요한 서류를 뗐을 뿐이에요. 감히 시어머니를. 노인은 벌떡 일어나 서진에게 달려들었다. 서진은 피하려 했지만 노인이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아, 서진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노인의 손을 뿌리쳤다. 두 사람은 거실에서 몸싸움을 벌였다. 아이들이 놀라서 울기 시작했다. 집안이 시끄러워지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했고 곧 경찰이 도착했다. 무슨 일입니까? 노인이 먼저 울며 말했다. 아이고, 경찰 양반 나 좀 살려줘. 며느리가 날 때려요. 서진은 황당했다. 제가요? 어머님이 먼저 머리채를 잡았어요. 경찰은 두 사람을 진정시키고 이야기를 들었다. 경찰서에서 서진은 모든 사실을 설명했다. 재적 등본도 보여줬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이분은 남편분의 계모시군요. 네. 그런데 친어머니인 척하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가지 않아요. 경찰은 노인에게 물었다. 사실인가요? 노인은 발뺌했다. 뭐가 사실이야? 나 그냥 아들 집에 있는 건데. 하지만 며느리분이 나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들 집인데 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해? 경찰은 난처해했다.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였다. 집은 남편 명의였고 노인은 법적으론 남편의 어머니였다. 일단 합의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서진은 기가 막혔다. 아베, 이게 무슨 합의할 일인가? 집으로 돌아온 뒤 서진은 남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당신 어머니 아니야. 계모야. 남편은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뭐, 재적 등본 봤어. 당신이 26살 때 들어온 계모야. 친어머니는 따로 있어.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아버지가 재혼했었구나. 왜 몰랐어? 아버지가 말 안 하셨어. 그냥 엄마는 돌아가셨다고만.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그 사람 이제 내보내야 해. 더 이상 못 참겠어. 알았어. 내가 처리할게. 남편은 노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진은 옆에서 지켜봤다. 어머니, 저 지호예요. 노인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려왔다. 지호야, 너 며느리가 날 경찰서까지 끌고 갔어. 어머니, 사실 확인했어요.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가 아니시잖아요. 노인은 잠시 침묵했다. 그래서 저와 일면식도 없으시고 저는 아버지와 이제껏 연을 끊다시피 하며 지냈어요. 아니야, 내 아버지는 너를 그리워했단다. 그런 건 모르겠고 이유야 어쨌든 제 아내한테 피해 주시면 안 돼요. 제발 집에서 나가주세요. 노인은 울음을 터뜨렸다. 이 못된 자식아,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어머니 집 주소 알려주시면 제가 택시비 보내드릴게요. 집 없어? 리모델링 중이라니까. 그럼 호텔이라도 잡아드릴게요. 싫어. 난 내 아들 집에 있을 거야. 전화는 끊어졌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내가 빨리 귀국할게. 언제? 다음 달 말. 그때까진 어떡하라고? 변호사 선임해. 법적으로 해결하자. 서진은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복잡하긴 하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우선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수 있고요. 그게 가능해요? 의사에 반해서 들어와 나가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사기 혐의도 가능합니다. 사기요? 친어머니가 아닌데 친어머니라고 속여서 금전적 이득을 취했으니까요. 병원비, 식사비 등등. 서진은 희망이 보였다. 바로 진행해 주세요. 변호사는 서류 작업을 시작했다. 그날 저녁 서진은 노인에게 말했다. 어머님,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노인은 비웃었다. 뻥, 웃기지 마. 난 법적으로 내 시어머니야. 계모라는 걸 숨기고 친어머니인 척한 건 사기예요. 노인의 얼굴이 굳었다. 뭐, 내일 경찰 조사 나가셔야 할 거예요. 노인은 당황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좋아, 나간다. 이런 집 누가 있고 싶어?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여전히 거실에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서진은 병원비 영수증, 식사비 영수증,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노인은 조사실에서 버티었다. 난 그냥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은 것뿐이야. 하지만 친어머니가 아니시면서 친어머니라고 속이셨죠? 속인 게 아니야. 나도 어머니야. 법적으로. 하지만 조사가 깊어지면서 더 많은 사실이 드러났다. 정미화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을 쓴 전력이 있었다. 시아버지의 동생 가족에게 접근해 돈을 뜯어낸 적이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서진에게 알려줬다. 이분 전과가 있네요. 사기죄로. 서진은 소름이 돋았다. 그럼 저희를 처음부터 노린 거예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편분 아버지랑 재혼했다가 이혼한 뒤 계속 남편분을 찾아다닌 것 같아요. 왜요? 돈 때문이죠. 남편분이 해외 근무 중이라 돈이 있을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서진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동안 당한 모욕과 고통이 모두 계획된 것이었다. 경찰은 계속 조사를 진행했다. 정미화의 집 주소도 확인됐다. 리모델링 중이라던 집은요? 거짓말이었어요. 집은 멀쩡합니다. 그냥 당신네 집에 얹혀 살려고 한 거죠. 서진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다. 남편은 충격받았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했다니. 당신 친어머니는 어디 계신 거야? 그건 나도 몰라.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하는데 돌아가셨잖아. 서진은 인터넷을 검색했다. 남편의 친어머니 이름으로. 놀랍게도 몇 개의 결과가 나왔다. 여보, 혹시 당신 친어머니 성함이 뭐야? 김은희. 왜? 서진은 검색 결과를 보여줬다. 이 사람 같아? 남편은 사진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맞는 것 같아. 흐릿하게 기억나. 서진은 그 주소로 편지를 보냈다. 저는 한지호의 아내입니다. 혹시 아들을 찾고 계신가요? 일주일 뒤 답장이 왔다. 편지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뜯었다. 저는 지호의 엄마가 맞습니다. 그동안 찾고 있었어요. 남편이 저를 쫓아내고 아이를 데려갔거든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진은 울었다.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 당신 친어머니 찾았어. 남편도 전화기 너머에서 목이 메었다. 정말? 응. 편지 왔어. 당신을 찾고 있었대. 며칠 뒤 남편은 긴급 귀국했다. 공항에서 서진과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를 끌어안았다. 고생 많았어. 정말 미안해. 한 달 뒤 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정미화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에서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다. 난 그냥 며느리 집에 있었을 뿐이야. 사기가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친어머니가 아님을 알면서도 친어머니라고 속였고 그로 인해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판사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계모였던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를 기만하고 금전적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정미화는 법정에서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나도 어머니라고. 재판이 끝나고 서진은 법원 밖에서 한숨을 쉬었다. 남편이 손을 잡았다. 이제 끝났어. 고생했어. 아직 안 끝났어. 뭐, 당신 친어머니 만나야지. 그날 오후
세 식구는 작은 카페로 향했다. 예약된 자리에는 한 여성이 앉아 있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들고 있었다. 남편은 그녀를 보자 발걸음이 멈췄다. 어머니. 여성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지호야. 남편은 천천히 다가갔다. 서진은 아이들과 조금 떨어진 자리에 앉았다. 모자는 서로를 바라봤다. 수십 년 만의 재회였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여성은 울먹였다. 내 아버지가 날 쫓아냈어. 너를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그때 난 아무것도 없었거든. 남편도 눈물을 흘렸다. 괜찮아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서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아이들도 새로운 할머니를 만나 신기해했다. 우리 진짜 할머니야? 응. 할머니 맞아. 그날 저녁 네 식구는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아내를 안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야. 고마워. 당신 가족이잖아. 당연한 거지. 남편은 아내에게 키스했다.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 가족.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의 악몽은 끝났다. 이제 진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방에서 웃으며 놀고 있었다. 거실은 평화로웠다. 더 이상 노인의 고함 소리도 욕설도 없었다. 서진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모르는 번호에서 온 것이었다. 서진은 메시지를 열었다. 당신의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서진은 손이 얼어붙었다. 시어머니? 정미화는 지금 감옥에 있는데. 그럼 이건 누구? 문자는 계속됐다. 김은희 씨가 아닙니다. 진짜 배우자였던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불렀다. 여보, 이것 봐. 남편도 문자를 읽고 얼굴이 굳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끝났다고 생각한 악몽이 다시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계모가 친모를 빙자하여 며느리를 괴롭힌 사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